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 로저스의 이론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로저스가 어렵지 않게 깨닫고 어렵지 않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로저스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썼고 끊임없이 고민했고 갈등했던. 자, 인간심 치료의 핵심 이론들을 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도식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저스 이론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그냥 개념들이 그냥 줄줄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거고, 이 개념은 이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이 개념과 이 개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식을 만들 때, 굉장히 여러 책을 가지고 만들고, 또 새로운 자료들과 계속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대략 크게 틀리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도식 자체보다는 이제 여러 개념들의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저스는요, 인간에게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한테는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프로이트는 추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저스한테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은 온전히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있는 그대로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분석심리학이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과는 조금 달라요. 분석심리학이 말하는 자기 실현은 자아가 평생을 찾아서 자기를 여행을 떠나야 되고 평생을 노력해도 이룰까 말까한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라면 사실 로저스가 말하는 자기 실현이 그렇게 궁극적이고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다른 유기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두면은 누가 특별히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융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석하고 고민하고 내 무의식을 드립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 사실 로저스의 자기 실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기 실현 경향성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자기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기체가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유기체가 평가하는 과정. 유기체가 뭘 평가하냐? 자신의 경험을 평가합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평가하냐? 이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좋은지, 나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지, 나한테 무익한지, 내가 싫어하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일례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기가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기는 배가 고플 때 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타서 아이 입에 넣어주죠. 그렇죠? 그럼 아이는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자동적으로 빨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빨음과 동시에 입으로 달콤한 우유가 들어오죠. 그 경험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은 거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기회에 또 울었을 때 입에 뭐가 들어오면 또 다시 빨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배가 고파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누가 젖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가 기어가서 아무거나 입에 넣었습니다. 장난감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빨려고 했어요. 혹은 깨물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자기의 입속으로 어떠한 우유도 주지 못했고 어떠한 자신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했으면은 아이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거는 안 좋은 경험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금방 내려놓고 계속 울거나 혹은 다른 먹을 만한 것들을 계속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걸 먹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그걸 나중에 또 먹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이건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이 공부 경험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좋아요.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단순한 원리들이 결국에는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경향성을 실제로 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유기체적 평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살도록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자기 실현 경향성과 유기체적 평가 과정, 그래서 진정한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흐름, 이 흐름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긍정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데 우리한테 긍정적 존중,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부모죠. 그리고 좀 크면 친구들이고요. 네. 좀 더 넓게 보자면 학교 선생님, 더 넓게 보자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진짜 가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말썽을 피우면 안 돼. 너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성분들은 너는 이뻐야 돼. 남자들은 너는 돈을 잘 벌어야 돼. 네 나이 값을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조건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 사회는 우리한테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얼마나 많은 스펙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익 점수도 따야 되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결국에는 이 이론을 개인 상담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확장해야 된다. 아니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조건적인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담자가 어떻게 부모가 그 거기에서만 그래 너는 뭐 그렇지 않아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애야 라고 얘기해준다고 그게 얼마나 뭐 실효성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넓게 보지 말고 부모라고 봅시다. 부모가 너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려면 너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너는 착해야 되고 너는 짜증을 내면 안 되고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런 가치를 조건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부모가 원하는 방향, 우리 부모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공을 찼습니다. 축구를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얘는 계속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랍니까? 축구 시간 끝났어. 이제 들어와서 수학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네 하고 가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수학은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축구는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나가서 축구하고 싶어요. 전 축구가 너무 재밌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전 이걸 하고 싶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는 축구가 너한테 큰 재능이 있고 넌 축구를 좋아하는 애구나. 그래 넌 나가서 축구를 하렴 이라고 하면은 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여긴 학교야. 시키는 대로 해. 입 다물고 수학 문제 풀어. 네가 여기서 1시간 동안 딴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무조건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앉아서 무조건 수학 문제 풀리지도 않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것과 내가 원하는 삶과는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선 그렇다고 치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수학이나 이런 거 푸는 것보다 나는 그냥 축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나 축구를 시켜줘. 근데 이제 이 집안은 예를 들어서 대대로 그 법관 집안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은 집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우리 집안은 법관 집안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너 만약에 나가서 축구하면은 엄마 너 싫어할 거고 너한테 실망할 거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왜?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가 원하는 조건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걔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지 얘가 만약에 법관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과 자기의 불일치는 결국에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불안. 엊그제도 어떤 분이 잠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러 오셨는데, 이분도 뭐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뭐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이에요. 그 전문직에서 지금 한 8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 자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우울하대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너무 우울해서 뭐 병원에서 약도 먹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편하지 않죠? 이게 불일치라는 겁니다, 로저스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건데, 막상 딱 오고 나서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정신병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어 기제가 여러분 그 정신분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심리 치료에도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저스가 얘기했던 방어 기제는 대표적으로 왜곡과 부인이에요. 왜곡은 뭡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내가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환경에 아직 적응이 못했어.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바라는 것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심리에서 정신병리는 왜 생기느냐?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정리하시면 좋아요. 정신분석에서 정신병리는 왜 생기죠? 삼원구조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삼원구조의 갈등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병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건강한 성격은 뭐죠? 자아가 삼원구조 속에서 튼튼히 서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 건강한 삶은 뭡니까?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를 해소해서 일치시키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